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6월 8일은 세계 뇌종양의 날과 그다음에 세계 해양의 날이 되겠네요. 네, 세계 뇌종양의 날. 뭐, 뇌의 그 종양이라는 걸 기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뇌종양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갖자, 이런 의미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화면에도 제 머리가 이제 보이고 있겠지만 그 머릿속이 뇌잖아요. 그 뇌 안에 이제 종양이 생겼다. 이거 정말 참 난감한 얘기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뭐 뜯어봐야 된다든가 아주 참 험악한 그런 과정과 절차가 이제 필요한데, 뇌 안에 그 종양이 있을 때는 정말 환자 자신도 그렇지만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까지도 삶이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질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70년대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 홍콩 영화죠. 스잔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잔나 혹시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잔나 그 배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워낙 어려서 본 거기 때문에, 그 스잔나가 이제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을 아주 재미나게 보내고 또 어, 사랑에도 빠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그 스잔나가 바로 이제 에,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뇌암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뇌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흔히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뇌에 무슨 종양이 있다, 뇌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불치병이죠. 바로 이제 죽는 거라고 바로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산나라는 영화가 그런 뇌종양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불러일으켰지만, 그 뇌종양을 두고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이 청춘 남녀들한테 큰 울림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스잔나라는 그 영화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계 해양의 날인데, 사실 그 해양 속에는 바다 속에는 무궁한 자원이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의 그 기원,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생명의 기원은 이 해양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 뭐, 어, 여러 가지 기체를 어, 그거를 플라스크라고 하나요? 거기에 넣어놓고서 이제 어떤 번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전기 스파크를 일으켰더니 거기서 단백질이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원시 지구 상태의 어떤 환경, 그게 다 이제 해양하고 이제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어떤 전기적인 어떤 자극, 충격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조그만 단세포 동물이 되고, 점점 이제 진화를 해갖고, 물론 진화를 믿는 입장에서 이제 가정이 가능한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물고기 같은 것도 생겨내고, 거기서 다시 무트로 이제 올라와 갖고서 지금 인간까지 포유류까지 이렇게 이제 그 발생이 됐다.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시켜 나가는데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놓고서 이제 일대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 글쎄요. 저는 창조론 쪽에 무게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화가 된 건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숭이가 기를 쓰고 진화한다고 해도 사람이 되겠어요? 전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떠나갔고, 태양계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 은하계로 나가고, 전 우주, 블랙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가 팽창이 되느니 뭐니 그러는데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 이 우주가 넓은데 수백 광년, 수백억 광년을 가야지 저쪽에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그게 수백억이라면 수백억 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까지 이 우주가 이렇게 넓어져 있다는 얘기죠. 정말 제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이제 지구과학, 우주 천문기사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뭔가 또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갖고 있겠지만은, 아,
글쎄요,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을 해도 왜 이해가 안 끝이 있다. 끝이 있으면 그 끝 뒤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뭐 그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응?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이건 창조론이 맞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썼더니 뭐 또 하여튼 뭐 서로 다 주장하는 바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해양의 날에 왜 이 진화론과 창조론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알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뇌종양의 날 그리고 해양의 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 뇌종양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뇌종양 협회네요. 도이체 히른트모르 힐페.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도이체는 쉬운데 도이체 히른트모르 힐페 EB. 뭐 어찌됐든 독일 뇌종양 협회라고 하네요.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로 뇌종양 환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이제 정보를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이제 지원하겠죠. 예. 1998년 창립 이래 500여 개국에서 수만 명의 회원이 등록이 돼 있답니다. 네, 상당히 큰 이제 협회네요. 협회는 환자와 그 가족, 의료 전문가 및 과학자의 지원을 받는다. 음, 지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제 뇌종양을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상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네. 핵심 목표는 뇌종양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어,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첫 번째 종양학 분야의 과학과 연구를 지원을 준다. 종양학 뭐 그, 이 종양이 이제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혹이죠. 혹. 그 머릿속에 혹이 생겼다. 뭐 그 혹이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로 인해서 또 사람이 이제 뭔가 신경에 어떤 이상이 온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경우니까 당연히 그 분야 과학과 연구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지식은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모토 아래 과학 연구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뇌종양 환자에게 치료 표준 및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경종양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식의 국제 이전을 촉진한다. 네.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웃 나라 사람들한테도 정말 슈바이처 정신, 나이팅게일 정신 이런 정신으로 어, 그 지식을 서로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뇌종양 치료와 관련된 모든 전문 분야의 학제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협회는 모든 뇌종양 환자와 그들이 가족에게 의료와 치유를 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매년 6월 8일을 세계 뇌종양의 날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8일이 세계 뇌종양의 날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질 못한데, 지금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지난날 제가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 MR이라는 기계가 있죠. 병원에 가면은 이제 MR이라는 기계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제 그런 부서에서 책임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음, 하여튼 관심이 많습니다. 뇌종양. 물론 뭐 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오늘 뇌종양의 날이기 때문에 뇌종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뇌종양 정의. 뇌종양이란 뇌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한 종양과 머리뼈나 주변 구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뇌조직이나 내막으로 전이된 종양을 의미한다. 머리뼈나 주변 구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라고 하는 것은 뇌 깊숙한 곳을 뜻하는 거죠. 말을 그냥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뇌 깊숙한 곳에 그 조직의 종양이 이렇게 전이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뇌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을. 물론 모든 뭐 종양은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양성 뇌 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며 주위 조직과 경계가 뚜렷하다. 딱 보면은
'아 이것은 정말 뭐 뇌암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 종양이 확실히 보인다라는 얘기죠. 아 양성이죠, 양성. 음. 하여튼 그 음 쉽게 그 구분이 돼 갖고서 인제 쉽게 그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순간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는 경우가 흔하며 근데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물혹이 있다든가 이런 거 MR을 찍어 보면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함으로써 인제 그 어 그 조직을 인제 없앨 수가 있죠. 대부분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바로 그 성장을 하질 않기 때문에요. 그런 인제 악성은 그렇지가 않죠. 뇌암이라고 인제 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며 주위 조직으로의 침투 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전이가 빨리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을 참 표현을 그렇게 해 놔서 그렇지 전이가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 내 조직으로 침륜되고 정상 내 조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침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암세포가 그 정상 그 조직으로 자꾸 파고든다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전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표현을 그 한자어를 쓰고 표현 자체를 쪼끔 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음 어려운 듯한 그런 문구이지만 사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니 종양이 간단하다라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이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악성 뇌종양은 주변의 정상 뇌의 조직을 빠른 속도로 파괴를 해 버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인제 바로 전이가 돼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원인을 볼까요?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뭐 완전하게 밝혔으면 지금 그걸 갖고 고민을 하겠어요? 유전학적인 요소가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가족력 등으로 인한 뇌종양은 매우 드물다. 유전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뇌종양이니까 아들이 뇌종양이다. 그건 좀 드물죠. 예.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증상을 볼까요?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다. 당연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다음에 간질 발작이 나타나거나 점진적인 운동 및 감각 능력이 인제 소실이 된다. 뭐 이 뇌세포를 파괴하니까 당연히 발작 증상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운동 감각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오심구토가 나타난다. 네. 지금 뭐 심심 해갖고 그런 거에다가 또 실제로 토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시력이 손실되거나 복시가 나타날 수 있다. 음 이게 시신경을 그 인제 압박을 하면은 시력이 당연히 손실이 되겠죠. 그다음에 복시 사물이 인제 이중으로 중복이 돼서 보인다는 얘기죠. 옛날에 보면은 그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머리가 탁 부딪혔는데 음 그 머리 부딪힌 친구가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막 토하고 뭐 인제 그러더니 "아 나 집에 간다."고 그러고서 인제 집에 갔는데 그다음 날 뭐 죽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뇌를 다치면 이제 그런 증상이 인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뇌종양이 의심되는 증상은 다음과 예 좀 많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볼까요? 자고 일어난 아침에 머리가 자주 아플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심, 속이 메스꺼운 느낌, 구토를 동반한 두통, 그다음에 소화에 오심구토, 불안감. 예 머리가 편치 않으면은 불안해지죠 심리적으로도. 그다음에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손실, 그다음에 복시, 이중으로 보이는 거요. 그다음에 시력 저하, 시력 장애, 그다음에 인제 말하기 능력이 이제 점진적으로 손실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의둔해진다 이거죠. 말을 정확하게 못한다든가 발음이 아주 어눌해진다든가 인제 그런 경우죠. 그다음에 언어장애, 운동장애, 보행장애, 감각 이상, 현길증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청력 손실, 비울림, 청력 저하, 성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간질 발작. 물론 인제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간질이 인제 간질 발작이 되죠. 네. 그 간질 발작을 그 일본 한자로 쓰면 전간입니다, 전간. 그래서 그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땡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애들 막 떼쓰고 그럴 때 "이놈 땡깡 부리네." 하는 거 자기 아들 보고 "이놈 간질 발작하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땡깡이란 말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다음 팔다리 점진적 운동 및 감각 능력이 소실이 되고 본기를 일으킨다. 음 그다음에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의 저하가 온다. 그다음에 성격도 변화. 그다음에 원령이 없어지고 성기능도 저하돼요. 제가 왜 물음표를 해 놨나 모르겠습니다. 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의의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찍는 게 바로 이거죠.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 아니면 줄여서
MR 이렇게 부르죠. 우리말로 자기공명 영상검사기죠.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사실은 환자가 거꾸로 들어놓여 있는 건데 사실 머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물론 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발목을 찍을 땐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가 먼저 들어가죠. 왜? 머리를 찍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겐트리라고 합니다. 겐트리. 이 겐트리 이 커버를 벗겨내고 나면 커다란 마그네트가 있어요. 즉 자석이 있습니다. 전자석. 이 전자석에 인제 이 전류가 가해지죠. 그러면은 전류가 가해지면 이게 커다란 이제 자석이 돼 갖고 항상 자석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코일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코일이라고 또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코일에다가 인제 이 어떤 그 일정한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펄스를 가하면은 그 펄스만큼 증폭이 돼 갖고서 인제 이 전체적인 그 어떤 자장을 흐트려 놓죠. 흐트려 놓으면은 그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음 어떤 그 뭐 뭐라 그럴까? 에너지라고 그럴까? 그것이 인제 쫙 흐트러지면서 어떤 그 시그널을 발생을 해요. 그걸 FID 시그널이라고. 필드 인덕션 디케이인가? 그 오래돼서 지금 뭐의 약자인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FID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FID 시그널을 감지를 해내는 안테나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걸 RF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이죠. RF 그러니까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가 전파를 잡아 갖고서 수신을 하듯이 그 인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시그널을 캐치해내는 검출해내는 RF 코일 안테나가 있어 갖고 그 코일로부터 나온 시그널을 쫙 받아 갖고 컴퓨터로 인제 보내는데 그 컴퓨터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인제 이 손을 봐야 되죠. 그래야지 인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제 데이터가 될 테니까. 이걸 또 디지타이제이션을 시켜야죠. 음. 그 디지털화된 시그널을 갖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인제 우물떡주물떡 해 갖고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그림을 거꾸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끝도 없이 뭐 한 1 년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저도 했던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용어들이 이제 있네요. 자 그래서 인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뇌종양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신경학적인 검사를 하기도 하고 감각신경과 운동 반응을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이렇게 이게 세모난 그 고무망치를 갖고서 이렇게 무릎 같은 데를 탁 치죠. 그 감각신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검사를 뇌관에서도 인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자기 이 공명 영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징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MRI는 찍기가 좀 비싸죠. 그래서 쪼끔 이제 저렴한 게 바로 이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입니다. 이게 CT, 엑스레이를 이용한 엑스레이 CT입니다.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게 단층 촬영을 하는 거예요. MR이나 CT나 다 단층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단층 촬영 검사기가 있어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가 있어요. PET 스캔이라고 하죠.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죠. 요건 또 다른 인제 방식으로 인제 어떤 이미지는 같은 단층 촬영을 인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계죠. 그다음에 뇌파 검사하고 그다음에 요추전자. 그러니까 환자의 허리뼈 부분에 침을 넣어 갖고 뇌 척수액을 뽑아 갖고 검사하는 방법. 저런 척수액을 뽑으면은 어떤 뭐 뇌에 어떤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성분이 뭐 검출이 된다든가 뭐 인제 그런 거겠죠. 예. 그다음에 혈액 검사. 그다음에 뇌파 아까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건 뇌파 영상 검사네요.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마그네토 인세팔로그래피 뇌파 검사 EEG라고 그러죠. 이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 발음이 어렵네요. EEG라고 그러죠. 심장 찍는 건 ECG라고 그러죠. 일렉트로 카디오그래피라고 해 갖고. 그다음에 인제 정의적 뇌수술 또는 생검. 음 스테레오 스테레오택틱 정의적 뉴로 서저리. 예. 뇌수술을 해 갖고서 뭐 뭔가 인제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죠. 수술을 해 갖고 그다음에 바이옵시. 바이옵시는 생검이라는데 생체 검사예요. 일부러 떼내 갖고서 인제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음 그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인제 그런 얘기를 못 듣겠지만은 수면 내시경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의사가 간호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옵시. 이 바이옵시는 그 뭔가 종양 같아 보이는 거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내시경 속에 있는 그 칼로 다 탁 잘라내는, 그래서 그 조직을 갖다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생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걸 바이옵시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치료를 한번 볼까요? 약물 치료를 하죠. 항암제 투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술 치료. 이거는 수술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진단적 수술. 이건 진단 목적, 아까 그 바이옵시 그 얘기죠. 예. 개두술. 이거 머리를 인제 이게 머리뼈를 이렇게 톱으로 썰어 갖고 여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피가 왼쪽에 고인 거 오른쪽에 고인 거 하면은 왼쪽에 고였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왼쪽에 인제 예 그 구멍을 인제 뚫고 해서 피를 인제 석션으로 뽑아내는. 그런데 인제 이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 레프트와 라이트를 잘못 기재를 했다 그러면은 반대편을 뚫게 되죠. 그래서 참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종양으로 인한 수두증을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뭐 흔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화학요법, 뭐 색전술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 다른 치료법이 있죠. 혈관 신생 억제제, 분화제, 면역요법, 유전자 치료, 뭐 여러 가지 그 치료가 있습니다. 게놈 해독 프로젝트, 게놈, 지놈,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를 파악을 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이 성장하는 걸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뇌종양에 걸려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게 돼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도 덜덜덜덜 떠는 게 이 뇌종양의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바닷속에 수많은 그 비밀과 보고가 숨어 있죠. 그래서 인제 그걸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세계 해양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세계 해양의 날은 지난해 방송 번호 215 번으로 6월 8일 날 방송을 해 드렸거든요. 월드 오션 스데이가 되겠습니다. 이 주소도 제가 더보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양 포도에 칠잔을 들고서 차를 음미하는 모사 같은 분이 있네요. 하고 음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세계 뇌종양의 날과 해양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